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재고자산 공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우리가 수량과 단가를 산정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던 네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네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매번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장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상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품을 팔면 우리가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적고 있죠. 그러면 이 총 매출액은 장부에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할인, 애누리, 환입이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 애누리, 환입 또 자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순매출액도 장부를 통해서 시산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순매출액은 문제될 게 없다. 장부 또는 시산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순매입액. 사왔는 총매입액, 사오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운반비를 주더라도 상품이라고 기록을 할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할인, 애누리, 환출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상에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이라고 적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나 시산표를 보게 되면 순매입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매입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이라는 이 값은 시산표 또는 장부상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상품 재고액, 얘는 전기 2월로 넘어와 있을 겁니다. 장부상에. 맞죠?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아까 위에서 순매입액 구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남았는 물건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왜냐? 우리는 상품을 팔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지 상품이란 자산을 감소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알 수 없다면 똑같이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매출원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매출원가를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진인 매출 총이익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구할 거지? 자, 간단하죠. 물건 남았는 게 얼마냐 알고 싶으면 현재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하게 되면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량과 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야지만이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관관계가 여러분들이 수량과 단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찾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액이 달라질 거고요. 기말 재고액이 달라지면 당연하게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매출원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매출 총이익, 그렇죠. 마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과 단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강의는 수량 산정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산출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총 3가지가 있다. 뭐가 있느냐? 계속 기록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혼합법이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어떤 방법이냐라는 건데요. 자, 계속기록법이라는 방법은 말 그대로 계속 기록하겠다라는 거. 계속 기록한다. 사오고 파는 물건에 대한 수량을 장부에 계속 기재하겠다라는 겁니다. 몇 개 사왔다, 몇 개 팔았다, 몇 개 사왔다, 몇 개 팔았다는 걸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단 대신에 기록만 하는 거지 창고 실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실제로 창고에 몇 개 남은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있던 기초 수량에다가 더하기 단기에 사왔던 수량 빼기 판매 수량을 장부에 적었기 때문에 그 판매 수량을 빼서 이만큼 남았구나라는 걸 장부상으로 유추한다라는 겁니다. 유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처음에 1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0개를 사왔다 이거죠. 그런데 판매 장부를 보니까 총 80개를 판매했더라. 그럼 장부상으로 남았는 게 몇 개 되어 있다고요? 20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계속 기록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장부상에는 분명히 20개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몇 개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실제 창고에는 20개가 다 남아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창고는 몇 개 있다고요? 15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가 없었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실제 창고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말 장부상의 수량이 20개 남아있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외부에 보고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이 20개를 외부에다가 보고를 할 거다. 됐습니까? 보고할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실제 있는 금액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실제는 몇 개? 15개밖에 없는데. 맞죠? 실제로 남은 건 15개인데 우리가 이 15개라는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20개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 기말 재고액 자체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 많이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방법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나오는 방법이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말이 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방법을 뭐라 부르냐?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사법.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실사법은 실지재고 조사법. 실제로 남았는 물건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논리가 뭐냐? 야, 계속 기록 봐봐. 왜 굳이 힘들게 매입과 매출을 다 적냐 이거지. 귀찮게 그러지 말고 매입만 장부에 기재하자. 매입 수량만 장부에 기재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겠다고요? 그렇죠. 창고를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왔는 것만 기록했다가 마지막에 창고에 남은 걸 찾아서 그 창고에 남았는 물건, 외적인 물건들은 전부 다 판매됐다고 보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구조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기초 수량에다가 단기에 사왔던 매입 수량 더하는 것까지 똑같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판매 수량을 관리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창고 조사를 해서 기말 수량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팔았다라고 한다고요?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요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판매는 매출 원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와 똑같이 본다 그러면 자, 기초 수량이 10개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수량이 몇 개 있다고요? 90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말에 창고를 가보니까 아까 전에 창고 몇 개 있다고요? 15개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얘는 판매를 몇 개로 본다고요? 85개를 판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매 수량 몇 개로 본다고요? 85개.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우리가 실제 판매 수량은 몇 개였습니까? 80개였죠. 그런데 얘는 실제 판매 수량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남은 거 외에는 다 판매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85개 안에 5개만큼은 뭐 한다고요? 실제 판매된 것도 아닌데 판매로 잡혀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이 판매했는 물건의 원가, 이 매출 원가 자체가 실제보다 뭐 한다고요? 많이 보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실지재고조사법이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매입과 매출을 장부상에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수량 남은 게 몇 개인지를 파악하겠다. 단 얘의 단점은 창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동일하게 매입하는 건 기록하겠지만 매출은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에 남았는 수량을 파악해서 그 차액만큼 무조건 다 판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 방법을 각각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네 사장님들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쓴다? 혼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혼합법. 자, 이 혼합법이란 건 뭐냐? 혼합법이라는 거는 계속 기록법과 실사법을 뭐 하겠다고요? 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병행할까요? 어떻게 병행할 거냐? 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각각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다고요. 좋은 장점만 끌어와야 되겠죠. 단점만 끌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장점 한번 볼까요? 계속 기록법의 장점 있네요. 매입과 매출 수량을 계속적으로 장부에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의 장점은 뭐가 된다고요? 참고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록법은 참고 조사를 하지 않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20개 남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만다고 실제 참고해 보니까 몇 개 있다고요? 15개가 있더라. 그래서 현재 만다고요? 5개에 만다고요.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법의 가장 좋은 특징은 병행하다 보니까 뭘 파악할 수 있다고요? 수량 부족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량 부족분을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감모라고 부를 겁니다. 감모. 감소했다. 감모라고 부를 거니까 용어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대부분이 혼합법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쯤 되면 보통 회사들이 재고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물건이 들어오면 들어왔다 입고증, 나가면 나간다 출고증을 적었죠. 그런 부분이 계속 기록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재고조사가 실사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수량을 만다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자, 그 재고조사를 하는 이유는 만다고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수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